항체 수명 얘기 좀 할까? 이게 얼마나 길어야 6개월이라고 아까 6개월 하셨는데 네. 아니, 제가 이거는 3개월 알고 네. 있는데 길어야 3개월이라는 네. 표현은 뭐야.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감염이 되면 네. 감염이 되건 지금 백신을 맞건 3개월 이상 항체가 유지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더 길게 가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항체가 6개월 정도 지나면 항체 타이터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네네. 그렇지만 항체 타이터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 보호 효과가 없느냐? 그건 그거는 아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이게 같은 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어떤 네네. 분들은 항체 검사하면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항체가 형성이 됐는데 검사에서 측정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그게 다시 리액티베이션 되면서 보호 효과를 내는 거를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네네. 동일한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 중에 항체가 이미 감염이 되건 백신을 접종해서 생기면 네네. 적어도 그 시즌 동안은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다행이네요. 3개월이 네. 사실이면 집단 면역 70% 달성하려면 못합니다. 굉장히 바쁜데. 네. 만약 저게 네? 사실이면 재간염이 됩니다. 엄청 많이 네. 생기는 네. 거고 그래서 근데- 근데 지금 그런 재간염 사례는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건 그러니까 이제 아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재감염 사례가 원래 적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미국이나 유럽처럼 리포팅 시스템이 비교적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에서 수만 명씩 생기고 있는 그렇죠. 가운데서도 재감염 사례가 적은 걸 보면 네네. 지금 거의 1년 지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항체가가 3개월밖에 안 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과도한 네. 우려인 것 같습니다. 네네. 2번씩 맞아요, 왜?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항체를 부스팅을 해줘야 되는 네. 그런 백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디자인을 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백신은 2번을 맞아야 되는 것도 네. 있고 어떤 백신은 한 번을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백신의 작용 기전하고 실제로 항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항체가를 올리는 그 이펙트에 대한 1차적인 연구에 근거해서 이제 접종 횟수와 접종 주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그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습니다. 맞게 네, 개발이 그렇대요. 됐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그렇게 개발이 된 거죠. 디자인이 되고 개발이 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이렇게 2번 접종, 지금 계속 논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번 접종이 되도록 디자인이 되고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네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을 보면 한 번만 접종하면 안 되냐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갈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한 번을 내가 확 넓게 그렇죠. 접종시키는 게 더 예, 유지할 수도 예, 있네요. 더 많은 네? 사람을 빨리 네, 접종을 해야 빨리 되니까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네.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예. 다행히도 모더나 후에는 맞은 후에는 나방공 변종도 중화항체를 만들어지는 걸로 네, 최근 그런 나오는데, 결과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나마 네. 다행이고 네네. 예, 하여간 시간이 지나면 이 타이터가 쭉쭉 감소하네요. 예? 네. 예. 심지어 그래서 3회 접종까지도 고려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4번. 이제 3회 접종을 하게 되는 네. 경우가 된다면 저건 이제 매년 접종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저렇게 매년 되면. 접종. 예. 예.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처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매년 네? 접종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자, 높습니다. 저 정도 이제 될 정도면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는 시각도 이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네. 매년 생길 수 있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는 그에 대응해서 백신을 계속 네. 맞아야 되는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네네,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바뀌고 네. 있죠. 네. 중화항체 얘기 자꾸 하는데 중화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 헷갈려 해요. 네, 네. 네네. 예, 우리는 그 중화하면은 산하고 알칼리 섞어가지고 중화시키는 걸 네, 생각하는데 네, 네. 여기서 중화라는 의미는 정확히 항체에서는 좀 의미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항체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 중화 항체라는 거는 결국 바이러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거나 죽일 수 있는 네네네, 항체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스파이크 단백질 네. 그쪽 부위를 공격하고 뭐 무력화시키는. 근데 뭐 다른 항체도 있어요. 중화항체 말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미생물에 감염이 되면 네네. 여러 가지의 항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러스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항하는 그런 항체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구조물이나 다른 시퀀스에 해당되는 그런 네네. 항체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백신 맞고 해외 여행 가냐? 가능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한 3개월 전에 네. 그 백신 여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나왔었죠. 네, 네, 나와서 네, 이제 네. 정부에서도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이제 청취를 했는데 네네. 당장은 이제 진행을 안 하는 걸로 근데 아무래도 했습니다. 저런 게 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예, 맞을 예. 것 같거든요. 근데 저거는 사실 이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 게 첫 번째는 국가 간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만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음. 예, 같은 그 나라들이 전 세계의 나라들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약속을 하는데 또 이제 걸림돌이 뭐냐면 그럼 무슨 백신까지 인정할 거냐? 서로 다른 백신을 다 맞추고 있을 텐데 그걸 다 인정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접종 후 얼마까지 인정을 할 거냐도 있거든요. 몇 개월까지.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와. 아직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런 접종과 관련된 그러니까 백신 여권의 개념이 네네. 도입이 돼서 네네.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 그런데 네네네. 그게 언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네.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네네. 또 기본적으로 유행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이 좀 정리가 돼야지 저것도 가능한 얘기지. 아무리 백신 여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떤 나라에서 막 몇만 명씩 나오고 거기 막 변이주가 돌아다니는데 백신 맞은 사람 그냥 그대로 받을 거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백신 맞았다고 안 걸린 것도 네, 네,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임산부 소아청소년은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백신이나 이런 그 생물학적 제재를 만들면 18세 또는 뭐 19세, 20세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12세에서 뭐 18세 또는 2세에서 18세 요 구간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2세 미만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승인을 받고 이런 경과를 거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그런 임상 연구가 진행이 돼야지만 안전성하고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제 승인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임산부 문제도 그 지금 그 개발된 백신들의 이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해진 그 디자인에 의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승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연내될지 장담 못 하겠지만 그래도 곧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있습니다. 오프라벨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정증에 근데 일단 이제 해당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화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해외에서 되는 연구들이 보고 네. 보고 아마 결정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줄 모르고 백신 맞는 사람도 꽤 있을 거 있을 수 아니에요? 있습니다. 네, 예,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네. 데이터는 아직 안 예. 나왔죠. 근데 이제 네. 임상 연구를 할 때는 임산부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제외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필드에서 진행될 때는 그런 네.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연구 데이터에서는 그래서 임산부 데이터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저거에 대한 근거가 지금 부족한 편이죠.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뭐 우리나라는 그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백신 때문이라는 거를 연계하고 판정하는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일반 국민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그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왜 이렇게 판단하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그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피해 보상과 관련된 제도 자체를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바꾸는 것도 조금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백신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거든요. 네, 네. 백신을 접종한다는 행위가 동일한데 상황이 특수하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백신과 다른 보상 조건이나 범위를 갖는 게 합리적이냐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거는 접종을 하고 그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백신에 의한 거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100%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방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가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는 한 30분 정도는 병원에서 있게끔 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이제 그 생길 수 있는 아나플락시스 같은 그 알레르기 반응 그런 것들에 대한 조심을 기본적으로 하고 여러분들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먼저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걸 이 갖다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며칠 전에도 네.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값은 어때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싼 걸로 나와 네. 있는데 네. 왜 이렇게 가격 제가 차이가 나요? 정확하게 가격을 네. 기억 못하겠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파이자 모더나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서 2불, 4불 막 이런 $100 정도인데 예. 네네. 왜 이렇게 싸요 이건? 4불인가? 그러니까 10불이 안 되는 네. 가격으로 제가 기억을 아스트라제네카 하고요. 제약사 자체가 이번 이걸로는 수익을 내지 않겠다. 그래서 싼 거예요? 본 거기 때문에. 네. 싼 게 비지떡 이런 건 아니죠? 네. 아, 네. 그건 아니에요. 아 이거 뭘 많이 물어봤어요. 이게 네. 변종이 출현하는 속도를 백신 못 네. 따라가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변종이 출현하는 속도를 줄이려면 네. 전체 유행의 이 진폭을 줄여야 됩니다. 빨리 백신할 수밖에 없네. 네, 빨리 떨어뜨려야지 변종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입장에서 본인이 조금 더 생존하기 좋은 조건으로 변화해 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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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게 결국 복제라는 걸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는 그 빈도, 네네. 숫자를 낮춰주는 거는 결국 감염이 계속 전파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은 뭐 백신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변이가 많이 나오는 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물리적 방어, 마스크 착용,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 나라들이. 네. 그래서 네네. 확진자들이 줄어야지만 네. 변이도 네. 주는 거지. 네네. 그게 계속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